정윤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쉬운 듯하면서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에 짜여진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도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자들이 좀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그랬고 뒤집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복승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황영근하고 최창훈 파업 선수들의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도 모두 묵직한 선행력을 갖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앞뒤로 나란히 자리를 잡고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창훈이 때리느냐 황영근이 때리느냐, 황영근이 때렸을 때 최창훈이 추입이 나오냐, 최창훈의 선행을 황영근이 몰고 와서 추입이 나오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붙어는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이든 뒤든 복승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훈보다는 그래도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가고 있는 황영근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동반 입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힘대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미는 박훈재가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종태하고 고재준, 여기에 김근영, 비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박윤아하고 한재호, 최성호, 김태훈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맞다이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가 이번 회차 죽을 쓰고 있어요. 고재준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박윤아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직전 회차 부진했었던 박윤아 180도 달라진 선수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 박종태, 고재준보다는 박윤아가 힘이 더 셀 것 같습니다. 주도력이 더 뛰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최성우가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박종태하고 고재준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윤아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장호준도 전일 몸싸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 기능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호준을 중심으로 하는 파업 선수들이 원체 후미 견제력이 좋기 때문에 전종원하고 조택 안에서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박진우 집중력만 발휘 나갔었더라면 결승 갈 수 있는 쉬운 편성을 만났어요. 한데 박진우가 내선에서 갇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3차기에 만족하면서 박진우 결승 가야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기회를 살려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만큼은 최상인 것 같습니다. 노영균이 있긴 한데 노영균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신감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진우가 서두른다면 공민규와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노영균하고 이찬우가 비파업 선수들이죠. 연합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박진우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재영도 전일 유리했었습니다만 막판 역전 허용 당하면서 김재영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좋습니다. 남영찬, 송종은, 박종현을 활에 나간다면 직선에서 짧은 취입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박종현의 선행이 이번 편성 통할 수 있고, 김재영도 박종현이 때리면 크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영과 박종현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우성씨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고종인과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우성씨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이 때리고 김광석이 몰고 갑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뭉친다면 우성식도 몸싸움에 약하죠. 고종인도 넘어서다 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우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금주 컨디션 좋은 김광석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쟁쟁한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쉽게 흘러갈 수도 있죠.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파업 선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이죠. 오기호, 김우영, 윤현준이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력을 갖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관록은 파업 선수들과 유리할 것 같은데 경제 주도력은 비파업 선수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비파업 완승 쪽을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수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우수급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황영근하고 최창훈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점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황영근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느냐, 최창원이 먼저 힘을 잡고 주도력을 발휘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장인석하고 김민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작전적 예상은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인정하느냐, 누가 먼저 힘을 쓰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황영근이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 나갈 수 있다는 점, 최창원이 황영근 앞에서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장인석이 자리 잡기는 어렵죠. 그 점 때문에 김민욱하고 장인석이 자리 잡게 된다면 1번하고 5번 충청권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영근이 장인석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장인석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중반은 끊어내고 있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 때문에 1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1번이 힘을 씁니다. 5번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황경구도 탄력 잡으면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봐요.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1번하고 5번 쪽 쌍복 승부가 아무래도 안심이다, 경제 중심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7번 박훈재가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황영근하고 최창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2번 장인석인데, 전일은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요경주 때 때리니까 11초 때 중반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인석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가고 황영근은 몰고 가죠. 최창은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장인석도 타이밍 잡았을 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을 때 희소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인석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이번 편성 황영근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노려보게 된다면 전 장인석 연이틀 죽 썼기 때문에 배당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호 경주 때도 직전 1호 경주 때도 장인석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노영균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외선에서 저치기 나가는 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머리 가능성, 장인석이 머리치면 황영근입니다. 장인석이 머리치면 최창훈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1번이에요. 2번하고 5번은 장인석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황영근이 2번 몰고 와서 저치기 나선다면 5번이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후미를 박훈재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종태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연이틀 바닥을 찍었습니다.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앞선에서 넘어서야 되는데 다리 상태가 무거웠는지 아무래도 연속 출전이라서 체력적인 부담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면서 박종태를 믿었었던 강자들이 상당히 좀 위태위태했었던 경주가 많았어요. 그런 박종태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종태보다는 박윤아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는 그야말로 죽을 썼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3명의 선수가 낙차 원인이었었죠. 토요경주하고 일요경주까지 트라우마 때문에 박윤아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박윤아 어렵다 일요경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 회차는 몸이 완전히 달라진 선수입니다. 180도 달라진 박윤아가 출전하고 있어요. 박윤아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수는 한재가 있고 최성우가 있고 김태훈이 있죠.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박종태하고 고재준 여기에 김근영은 비파업 선수들인데 협공 펼쳐 나가기가 다소 좀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윤아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최성우가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 2번, 6번, 7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1번이 넘어가거나 3번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마크되면 최성우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와 고재준 중에서는 그래도 고재준이 힘을 쓸 것 같아요. 이를 박윤아가 몰고 가면 누굴 챙겨 나가기보다는 뭐 본인만 머리치면 되죠. 3번이 때려주면 박윤아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박종태 하는 거 봐선 상당히 부담스럽죠. 오히려 고재준이 박종태를 몰고 가는 작전, 고재준이 김근영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비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3이라고 3이라고 3-5를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박윤아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 중심은 2번, 6번, 3번이 아닌 2번, 6번, 7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윤아가 넘어가면 빨라줄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의 뒤는 7번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 6번, 7번을 3복승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2번, 6번, 3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 좀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3번, 1번, 5번 정도는 가능하죠. 비파업 연합 기대해보고 싶다,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장우준이 전일 몸싸움에서 털렸어요. 힘을 썼더라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여러 번의 몸싸움을 극복해 나가지 못했었던 장우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 몸 상태는 장우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잘 받았어요. 장우준 입장에서는 전주팀, 상남팀, 팔당팀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김기현까지 있기 때문에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구동훈하고 최민호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작전을 펼쳐 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아요. 장우준의 뒤를 과연 누가 물고 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종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전종원 쫓아올 만한 선수 없는 것 같아요. 조택은 전일 마크 나가면서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종원은 마크 되면 쫓아갑니다. 이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장우준이 초조부담까지 덜어줘가면서까지 전종원 챙겨 나가기 부담스럽죠. 이래저래 조택을 흠에다 붙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사권 연합 펼쳐 나간다면 조택이 막혀 나가서 쫓아 들어가는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4하고 7호입니다. 두 차권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완승인 것 같아요. 7번과 4번 쪽에, 7번하고 4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7번과 5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 변수가 있는 게 장우준이 머리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우준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득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장우준이 서두릅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본인 타임보다 경주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파악 못할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전종원입니다. 직선에서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구동훈은 쫓아갈 수 있어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만약에 장우준이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4, 5하고 4, 2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장우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력 능력도 갖춘 선수예요. 7하고 5번 두 차권 중에서 7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박진우 결승 갈 수 있는 쉬운 편성을 배정받았었는데 전일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박진우 좀 답답한 경주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가야 될 박진우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만큼 좀 강공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찬하고 노형균이 아무래도 그 비파업 선수들로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궁합은 좋기 때문에 박진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1년 시속 정도는 박진우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민규를 뒤에다 붙이고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연합에다가 또 파업으로 뭉쳐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박진우가 챙겨준다면 공민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략적인 탑이라고 한다면 노용균을 몰고 와서 박진우가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노용균도 지금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자신감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박진우 앞으로 자리 잡았을 때 박진우가 노용균 자리 줘버리면 노용균은 때리기만 하면 돼요. 때리면 박진우 몰고 가서 짧게 따먹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 쪽에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노영균이 직전하차 1호 경주 때 저측으로 머리쳤습니다. 노영균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이찬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이찬우도 지금 양승원하고 훈련하면서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노영균도 유재열하고 훈련하면서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박진우가 후전하면 노영균이 갑니다. 노영균은 이찬우를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이죠.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공민규가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이죠. 7번과 4번입니다. 비파업 선수들이요.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노영균의 뒤를 공민규가 물고 가게 된다면 7번하고 2번 정도는 7-4하고 7-2죠. 7-4하고 7-2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하고 7-4 7-4하고 7이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박진우가 유리할 것 같아요. 박진우의 공민우, 박진우의 노형균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양의지는 공민규하고 11기 동기생이에요.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동갑내기 친구죠. 공민규의 뒤를 양의진이 물고 간다면 6번, 2번, 3번도 삼복승 노려볼 수 있다. 이 점은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재영 전일 머리만 쳤다라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데 막판 강재원에게 잡히면서 김재영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뭐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감 회복 찾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김재영 입장에서는 박종현 있고 송종훈 있습니다. 남용찬이 있어요.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파업 선수들은 김이남하고 이규백하고 이재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송종훈도 있고 남용찬도 있고 박종현도 있기 때문에 김정희 작전 전개상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도 박종현 1호 경주 때 머리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후차권에서 박성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못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박종현 시속감은 끝내줬습니다. 11초 중반 끊어냈어요. 그 시속이면 김재영 몰고 가면서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선배가 끄는데 김재영이 훌라당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7번하고 4번이죠. 대선배에 대한 예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4번,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1번하고 2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송종훈이 7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살터울도 선수 출신 들이기 때문에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7-4하고 7-2죠. 7-4하고 7의 경주권 아무래도 7번과 4번 박종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 자체가 4번, 7번, 2번, 1번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4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7위가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김재영이 자칫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면, 송정훈을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종현이 그대로 끌고 가죠. 남용찬이 끌어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재영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탈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4번 머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머리치면 김이남이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정도는 4일하고 4-3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김재영을 위한 맞춤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 받기 어려워요. 받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4가 먼저입니다. 7위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우성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유리한 편성에서 서둘렀다가 망쳤었던 우성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편성 자체가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고, 고종인과 우성시 외에는 전부 다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우성시 아무래도 좀 작전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도 있죠. 일단 고종인을 믿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이 힘을 쓸 것 같아요. 고종인이 힘을 쓰고 우성식이 몰고 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성식이 고종인을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종인이 직선에서 분위기만 못하고 막혔을 때 취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고종인이 뒤에 달라붙을 때는 김우현이 앞선에서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우성식이 인터뷰 때 선수 흐름 보고 한번 결정하겠다, 팝과 비팝으로 나눠지면 본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김우현이 우성식 인정하고 앞선에서 힘을 써줘요. 그렇게 된다면 우성식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땡큐죠. 몰고 와서 짧게 따기만 하면 됩니다. 7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2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노려보고 싶은 게 우성식이 대타 출전했기 때문에 뭔가 좀 부담 없이 좀 힘을 써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편성에서 고종인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종인의 김우현입니다. 82년 동갑내기 친구예요. 고종인의 김광서, 아무래도 경상권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3-2나 3-1입니다. 3-2나 3-1은 우성식 대타 출전했다가 때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2, 3-1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3인 것 같습니다. 7위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석윤하고 강준영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재원 있고 정현호가 있어요. 파업 선수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컨디션은 좋아요. 그런데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강준영이 특선에서 내려왔는데 본인이 희생해서까지 경주를 이끌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최석윤도 간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점수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왕머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석윤도 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오기호하고 김우영, 윤현준이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현준이 좀 서두르면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현준 마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5번이 힘을 쓰고 오기호가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김우영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길어질 윤현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오기호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기호의 윤현준이 가능할 것 같고, 오기호의 김우영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윤현준이 앞선에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힘을 쓰지 않으면 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번하고 5번보다는 전 3번과 4번 김우영의 몸 상태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김우영이 때리고 오히려 오기호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 5경주권하고 3, 4경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3, 4를 좀 더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하고 3호 견주권 파업 선수들의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3, 4, 3호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최석윤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강준영이 뭔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 득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6번하고 7번의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죠. 6번하고 2번 정도는 정현호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2번을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3번, 4번, 5번 비파업 선수들이 앞전에서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적인 면에서는 파업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3, 4, 3호, 3, 4를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석인이 머리친다면 파업이 완승을 거둔다면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2번까지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한 케어레싱 검색어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